학생들의 연쇄 자살로 큰 충격에 빠진 홍콩 사회.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What I'm always thinking is that is studying more important than a life, and then ask them to conform to whatever that we want them to do. We want whether we want a generation which can have independent and critical thinking, or we just want a generation who are able to listen and follow what the people in the past tell them to do. 타이거 맘이라 불리는 부모들의 대리 전쟁 속에서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잇단 죽음 앞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홍콩 사회의 고민 또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다른 창의와 혁신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거둔 성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고 있을까요? (2011년) 로봇을 좋아했던 한 소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다른 공부는 못했지만 유난히 과학을 좋아했고 혼자서도 로봇을 뚝딱 만들어냈죠. 전국 로봇 대회에서 1등, 한국 대표로 출전한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3등상 수상. 로봇 영재의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소녀는 로봇 만들기에 전념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최고의 로봇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은 더욱 깊어졌죠. 소녀는 그토록 바라던 과학 특성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온 후 로봇에 대한 소년의 꿈과 열정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 복잡한 미적분 수업. 소년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학고, 영재고 출신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소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2011년 1월의 어느 날 소녀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죠. 로봇을 사랑하던 소녀의 꿈은 그렇게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로봇을 사랑했던 진짜 인재의 죽음. 우리 사회는 노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 배경으로 치장한 학생을 가짜 인재,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으로 성장한 학생을 진짜 인재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진짜 인재, 가짜 인재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학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입학 당시 가장 우수한 성적이었던 영재고 아이들의 학점은 갈수록 하락하고
꼴찌였던 일반고 아이들은 영재고 학생들을 무섭게 추격하여 대학 2학년을 마칠 즈음에는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높은 학비 부담으로 부유한 학생이 다수인 영재고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등에 업고 처음엔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업이 어려워지는 2, 3학년 무렵부터 부모 배경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노력과 잠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들어오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은 불만이 그거예요. 과학고 애들 선행학습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불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2학년 전공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뭐 과학고 아무리 한다지만 이게 전공 수업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실제 전공 수업 들어가면 이제 똑같아집니다. 네, 선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선행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전공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거는 뭐 미리 배운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육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만일 이 학생의 진로를 쉐이핑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입한다. 제 보기에는 사육당한 어떤 인재도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잘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가짜 인재. 그렇다면 진짜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인재 양성의 목표인 이 이공계 대학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교 시절엔 모두가 남부럽지 않은 공부 실력을 자랑하던 인재들. 시험과 학원, 학교와 독서실이 전부이던 학생들은 어떻게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공부하는 기계로 변해갔을까요? 중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제가 2012년에 과학고를 딱 들어갔어요. 2012년 3월 3일 딱 입학식 끝나고 바로 그날 밤에 저녁 먹고 12시 반까지 독서실에 가두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겨를에 양옆을 둘러보면 학생들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공부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동시에 좌우를 둘러보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과학고에 와서 너네가 과학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고 연구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지금부터 대입을 향해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라는 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엄청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와서 다시 그걸 되살려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어쩌면 어렸을 때는 했었던 그런 것들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과학고 아이들. 우리는 그 결과를 OECD가 주관하는 피사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점수는 최상위권에 있는 한국 학생들. 하지만 과학의 즐거움 지수에선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혼자 힘으로 과학 문제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학의 즐거움도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능력도 떨어지는 한국의 아이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넌 의사만 되면, 넌 검사만 되면, 넌 서울대만 들어가면, 넌 명문대만 들어가면 이라는 그 한 방을 꿈꾸게 한다는 거죠. 목표 주사라고 하는 그 목표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저 목표만 넘으면, 저 목표만 넘으면. 근데 그 목표 주사가 없어지니까 약효과도 떨어지는 거고, 대학교 들어오면서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수강 신청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과 선택도 네가 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외에는 잘 하는 게 잘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공부, 경쟁, 내 성적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4학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적인 경쟁과 성적 뭐 이런 거에 몰두돼 있어서 자기가 공부 외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외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들에게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과학 공부나 실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적인 공부만 해왔던 제 자신한테 좀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프로젝트가 딱 뜨더라고요. 아침에 빵 제공하자는 프로젝트도 정말 좋아 보여서 딱 느낌이 왔어요. 줄곧 공부만 해왔던 학생들. 빵 만들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 거야? 대단하다. 오! 완전 600g이네. 주어진 길로만 걸어온 아이들에게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학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넣었어. 식용유 가져왔냐? 야, 너 어제 빵 했잖아, 니. 빵. 막걸리 몇 리터 났냐? 400g. 이게 밀도가 물보다 큰 거? 근데 상관없지 않나? 몇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375 넣는다. 그 애매한 숫자는 계속 뭐. 이거 2분의 1 한 거. 750 나누기 2는 375지. 남는 건 마십시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놀이에 빠진 아이들처럼 즐거워 보이는데요. 밤새 공부해도 학점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와는 상관없는 빵을 만드는 건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왜 도전 과제로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빵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아침에 빵을 나눠주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고 아침 수업을 좀 더 집중력 있고 기분 좋게 들으라고 하자는 의도로 만들게 되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만든 아무런 말이 없지. 여백이야. 심지어 소금조차 안 들어가 있어. 우주 같은 맛이 나. 아무것도 없어. 평생 자신만의 공부를 위해 달려왔던 아이들이 밥을 굶고 1교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아낌없이 주는 빵. 메뉴는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을 위해 새벽까지 준비한 따뜻한 빵입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딴짓을 하며 이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원래 정해진 삶이랑 계획된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길 중에서 좀 돌아서 갈 수 있는 새길을 선택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뭔가 꿈이랑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좀 더 많은 경치랑 경험을 보게 해줬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라. 공부와는 상관없는 6개월간의 딴짓 프로젝트. 왜 이 학교는 이런 교육 실험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규 트랙을 벗어난 어떠한 그 자유로운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 혹은 다른 면에서의 도전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